단호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도 건강을 지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믿어왔던 단호박,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당뇨와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박은 건강식품이라고 불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80% 이상의 사람들이 단호박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단호박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9가지를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께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단호박을 설탕과 함께 조리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단호박은 원래 달지만 설탕을 넣어 조림을 만들면 더 맛있다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단호박 조림을 만들 때 설탕이나 물엿을 듬뿍 넣으시죠. 하지만 단호박 자체의 당지수가 이미 중간 정도로 높은데 여기에 설탕까지 추가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호박 100g에는 이미 탄수화물이 약 18에서 20g 들어있고 당분도 6에서 8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단호박에는 자연 당분인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있는데요. 익히는 과정에서 전분이 당으로 더 많이 분해됩니다. 마치 고구마를 구우면 더 달아지는 것처럼요. 여기에 설탕이나 물엿을 추가하면 순식간에 고당분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제가 알게 된 부산의 58세 최모님 사례를 보면 이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건강을 위해 단호박 조림을 드셨다고 합니다. 설탕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들어 드셨는데요.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서 깜짝 놀라셨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식단을 확인하고 단호박 조리법을 바꾸라고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호박을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구울 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즐기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원래도 충분히 달기 때문에 설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만약 단맛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천연 향신료입니다. 두 번째로 단호박을 흰쌀밥과 함께 먹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조합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호박을 밥 반찬으로 먹습니다. 단호박찜이나 구이를 흰쌀밥 한 공기와 함께 드시죠. 건강한 채소를 먹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단호박과 흰쌀 모두 고탄수화물 식품이라는 겁니다. 둘 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에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마치 설탕 위에 설탕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당지수 음식끼리 조합하면 식후 혈당이 200mg 데시리터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흰쌀의 당지수는 약 73 정도이고 단호박은 약 65 정도입니다. 둘 다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이 동시에 대량으로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의학저널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당뇨 환자들이 단호박과 흰쌀밥을 함께 섭취했을 때와 단호박만 섭취했을 때의 혈당 변화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함께 먹은 그룹에서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40에서 50mg 데시리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박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함께 드시고 단호박의 양을 줄이세요. 또는 단호박을 먹을 때는 밥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거든요. 세 번째, 단호박을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박 우유가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호박 우유, 단호박 라떼가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카페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 영양가 있는 간식으로 여겨지죠. 특히 아이들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자주 만들어 먹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호박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둘 다 당분이 있는 식품이라 총당 섭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단호박 100g에 당분 6에서 8g, 우유 200ml에 유당 약 10g,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단맛을 위해 꿀이나 설탕을 추가하면 한 잔의 당분이 20에서 30g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액체 형태로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마치 고체 음식을 먹을 때보다 소화가 빨라서 포도당이 순식간에 흡수되는 거예요. 식이섬유의 저항도 덜 받고요. 제가 알게 된 서울의 42세 김모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단호박 우유를 매일 마셨대요. 건강하게 살을 빼려는 의도였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체중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단호박 우유 한 잔의 칼로리가 약 250에서 300kcal나 되었고 당분도 과도했던 거예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호박 우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사용하고 단호박의 양을 줄이세요. 그리고 절대 꿀이나 설탕을 추가하지 마시고 계피나 바닐라 추출물로 향만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대용이 아닌 간식으로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 단호박을 감자, 고구마와 함께 먹는 것이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단이라고 생각하며 찐 감자, 고구마, 단호박을 한 접시에 담아 먹습니다. 모두 자연식품이고 채소니까 건강할 거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전분이 풍부한 고탄수화물 식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탄수화물 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아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감자, 고구마, 단호박은 모두 곡물과 비슷한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함께 먹으면 단일 식사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끼에 탄수화물을 60g 이상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단호박 100g에 약 18g, 고구마 100g에 약 25g, 감자 100g에 약 1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니 조금씩만 먹어도 금방 60g을 초과하게 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50대 박모님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밥 대신 건강하게 먹겠다고 단호박, 고구마, 감자를 함께 쪄서 드셨대요. 밥을 안 먹으니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혈당도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다른 형태의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를 한 끼에 함께 먹지 마세요. 하나만 선택해서 드시고 양도 주먹 크기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드신다면 닭가슴살이나 생선, 그리고 녹색 채소를 듬뿍 곁들이세요. 5번째, 단호박을 저녁 늦게 먹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먹는 시간이 단호박의 효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호박이 건강식품이니까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녁에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좋다고 여기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녁 늦게, 잠들기 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밤새 높게 유지되고 지방 축적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저녁으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마치 문이 점점 닫히는 것처럼 세포들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몸에는 일주기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에 따라 호르몬 분비와 대사 능력이 시간대별로 달라져요. 저녁이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들은 인천의 35세 정모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야식으로 단호박찜을 자주 드셨대요. 과자나 라면보다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증가하고 복부 지방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습관을 바꾼 후 체중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호박은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저녁에 먹어야 한다면 늦어도 오후 7시 이전에, 그리고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저녁을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잠들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섭취를 마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6번째로 단호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망고, 포도 같은 고당분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습니다. 단호박을 먹고 나서 바나나나 포도를 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죠. 건강한 자연식품끼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요. 하지만 단호박과 고당분 과일을 함께 먹으면 당 부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단호박도 당분이 있고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g, 망고 한 개에는 약 4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는 100g당 약 16g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연구에 따르면 한 끼 식사에서 당 섭취량이 30g을 넘으면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과당이 많은 과일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면서 지방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마치 간에 기름을 부어넣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고탄수화물 채소와 고당분 과일을 함께 섭취했을 때 3개월 내에 당뇨로 진행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박을 먹은 날에는 과일을 먹지 않거나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과일을 드신다면 베리류, 사과, 배 같은 저당 과일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타이밍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단호박을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것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호박 튀김이나 단호박 버터 구이를 맛있다고 즐겨 먹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하니까요. 가끔 이렇게 먹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호박을 기름에 조리하면 칼로리가 2배에서 3배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결합하면서 최종 당화산물 AGES이라는 유해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단호박을 180도 이상의 기름에서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치 담배 연기처럼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게 된 대구의 48세 이모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단호박 튀김을 자주 간식으로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대요. 단호박은 건강식품인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셨다고 합니다. 조리법을 바꾼 후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올바른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단호박은 찌거나 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븐에 구울 때도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도 기름 스프레이 없이 그냥 구우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단호박 자체에 수분과 당분이 있어서 기름 없이도 고소하고 달콤하게 익습니다. 8번째로 단호박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버리는 단호박 껍질에 엄청난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호박 껍질은 질기고 맛없다고 생각해서 모두 깎아내고 속만 먹습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단호박 껍질에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속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연구에 따르면 껍질째 먹었을 때와 껍질을 제거하고 먹었을 때를 비교하면 껍질째 먹은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20에서 25%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의학 저널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단호박을 껍질째 섭취한 그룹과 속만 먹은 그룹의 변비 개선 효과를 비교했을 때 껍질째 먹은 그룹에서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단호박을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조리하세요. 찌거나 구우면 껍질도 부드러워져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껍질이 너무 질기다고 느껴지면 믹서에 갈아서 스프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껍질을 드시기 힘드시면 적어도 절반은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단호박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단호박이 건강식품이니까 누구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식품을 누가 주의해서 먹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호박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00g당 약 34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배설이 잘 안 되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예요. 또한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한데 과다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은 단호박의 양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마음껏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65세 환자분의 경우를 보면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으시는 분이 단호박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주 드셨다가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호박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호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상극인 음식 9가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단호박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매일 먹을 필요는 없고 적당한 빈도와 양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보면 베타카로틴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3에서 6mg 정도인데 단호박 100g에 약 3에서 4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단호박을 먹을 때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단호박 한 조각에 삶은 계란 1개, 그리고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듬뿍 곁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단호박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 상승폭이 30에서 40% 낮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 섭취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식후 2시간 후 컨디션은 어떤지 기록해 보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측정기로 식후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혈당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호박을 먹어도 혈당이 크게 안 오르는 반면 어떤 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호박 보관법입니다. 단호박은 통째로 사면 서늘한 곳에서 1개월에서 2개월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른 단호박은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씨 부분부터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보관한 단호박은 비타민 함량이 감소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신선할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단호박과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호박은 혈당 강화제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단호박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단호박을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만큼 드시고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또한 단호박은 비타민 K도 함유하고 있어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단호박 섭취량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지 마시고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단호박죽을 환자식으로 많이 만들어 드셨는데요. 죽으로 만들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죽은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 단호박죽을 만드신다면 현미나 귀리를 섞어서 만들고 꿀이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에 한 공기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호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상극인 음식 9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설탕 넣지 말고 흰쌀밥과 함께 먹지 말고 우유랑 갈아 마시지 말고 감자, 고구마랑 같이 먹지 말고 저녁 늦게 먹지 말고 고당분 과일이랑 같이 먹지 말고 튀기지 말고 껍질 벗기지 말고 질환 있으면 주의하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균형과 절제입니다. 단호박은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잘못된 방법만 피하고 올바르게 드신다면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증진, 변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단호박을 제대로 씻어서 올바르게 조리해서 적절한 양과 시간에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단호박을 어떻게 드시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